수학원 클리닉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로그의 부등식이죠. 다시 로그가 나오면 뭐부터 따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진수 조건 따져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진수는 x일 거야. 얘 입장에서는. 그치?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게 확실해질 거고. 자, 로그 2의 입장에서는 진수가 저기 로그 3의 x가 전체가 진수가 되겠죠.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당연히 x가 뭐보다 크죠? 여기선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자, 왜냐? 0은 로그 3의 1이랑 똑같잖아. 그치? 자, 밑이 증가함수인 거니까 x가 1보다 크다. 그럼 얘들의 공통범위는 뭐야? 0보다 크다와 1보다 크다는 당연히 1보다 크다가 맞겠죠. 그래서 자, 요거 처리하신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나는 로그 2에 로그 3 x를 볼 건데, 자, 밑을 당연히 2로 보여야 되니까 밑을 2로 맞추면 로그 2에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밑이 증가함수인 밑이니까 당연히 진수를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똑같이 밑이 3이잖아. 그럼 증가함수니까 x는 3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나오겠죠. 그럼 얘를 진수 조건이랑 합쳐버리시면 1보다는 크고 3의 4제곱은 81이죠. 8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정답은 1보다 크고 81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답을 0보다 크다 또는 0 이거 애초에 안 쓰고 그냥 81보다 작거나 같다 쓰시면 또 틀리는 거야. 알아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도 이제 아마 치환해서 풀 건데요. 얘들아,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늘 말하지만 부등식 존재에서는 밑이 증가인 게 조금 더 좋아서 선생님이 좀 변형을 좀 하고 좀 시작을 할게.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 전에 진수부터 따져야 될 거니까 얘들아, x가 0보다 크다 보이죠? 그 다음에 세제곱도 0보다 크다 보이죠? 근데 어차피 세제곱은 홀수니까 어차피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x가 0보다 크다일 거야. 그치? 뭐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0보다 크다를 확인하시고, 자, 얘를 좀 바꿔볼 건데요. 선생님이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밑을 2로 만들 거야.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 전체 제곱에 자, 플러스 3 로그 2의 x 이렇게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얘들아,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잘 따라오셔야 돼. 자, 해볼게. 그럼 로그 2x를 선생님이 치환을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자, 로그 2x를 t로 치환하면, 자, 로그 함수는 얘들아 범위가 뭐야? 모든 실수니까 따로 쓰지 않아도 돼. 로그 함수는 그래. 단 로그 함수는 진수 조건이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그러면 t제곱에 플러스 3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자, 한 번 더 2차 함수 그려볼게요.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 나오겠죠. 그리고 t제곱 플러스 3t니까 마3이 있을 거고 여기 0이 있고 크다 하니까 여기 위쪽이 되겠죠. 그럼 t가 마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t를 다시 로그 2의 x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되겠고, 또는 로그 2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바꿀게. 그럼 얘들아, 2의 3, 마이너스 3제곱이 뭐냐면 8분의 1이죠. 그럼 얘는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밑이 증가로 맞춘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부등호 변화를 안 주기 위해서. 알았어? 자, 근데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라고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누구까지? 0보다 크다까지는 막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0보다 크고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부등식의 선생님이 계속 말합니다. 밑을 웬만하면 증가함수로 맞추는 게 본인한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지금 밑을 9분의 1도 있고 3도 있으니까 밑을 좀 맞출 건데요. 다시 그 전에 뭐 자꾸 강조합니다. 진수 조건이죠. 진수 조건 당연히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밖에 나올 수가 없어. 왜?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쵸? 자, 요거 유념하고 나서 밑을 좀 바꿀게요. 얘들아, 밑을 3으로 맞출 건데 잘 봐봐. 3으로 맞추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3의 x가 될 거야. 괜찮을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얘는 뭐 빠져나올 게 없고 분수, 진수가 분수니까 우리가 로그에서 분수는 빼기로 바꿀 수가 있으니 여기까지 처리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시작할게.
왜냐면 얘가 좀 거슬리거든. 그러면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 빼기 2 그리고 부등호방 바뀌면서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자, 잘 들어. 근데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얘는 안 곱해요. 얘들아 이미 얘네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 얘를 넘긴다는 건 뒤에 거 한 번 더 곱하면 안 돼.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볼게. 당연히 내가 지금 로그 3x를 t로 볼 거지. 잘 보세요. 자 로그 3x를 t로 본다는 건 나 얘 범위가 이렇게 바뀌겠지. 얘가 t야 지금. 자 로그 3을 붙여.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로그 3의 9분의 1이니까. 그러면 로그 3의 80일은 4가 나올 거야. 왜? 로그 3의 80일은 3의 4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자 그럼 얘는 t가 t 그리고 t 빼기 2가 마이너스 2a보다 작거나 같은데 볼게. 그럼 t제곱 빼기 2t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무슨 함수? 2차 함수가 나올 거야. 자 생각하자. 부등식은 방정식과 풀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저걸 이렇게 아래로 볼록 내렸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t축에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해도 돼? 얘의 근이 얘랑 얘가 되겠죠. 어차피 만나는 근이 될 거니까. 그럼 내가 a가 궁금한 거면 얘들 2a는 뭐야? 두 근의 곱이죠. 그치?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답은 a가 뭐야?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두 근의 봐봐. 2잖아. 2 맞잖아. 그래서 다시 부등식은 해를 주어졌을 때는 뭘로 푼다?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 알겠어? 어차피 부등식은 방정식이 기준이 될 거라고.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함도 한번 볼게요. 자, 4번도 로그의 곱이 9보다 작다라고 나왔죠? 자, 밑이 맞춰져 있는 상태고 얘도 일단 마찬가지. 진수를 보시면 x가 0보다 크다. 자, 선생님이 자꾸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만 자꾸 반복 쓰니까 얘들아 막 그럴 건데 자, 비교하셔야 돼요. 얘는 3x랑 9x가 둘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x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앞에 양수들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한번 쪼개보자. 자, 진수의 곱은 로그에서 그렇죠. 더하기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로그 3의 x 곱하기 얘는 2 플러스 로그 3의 x가 나올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우리 로그 3의 x를 뭐 할 거야? 치환해야 되는 게 느낌이 딱 오겠죠. 자 갑니다. 그럼 얘들아 1로 한번 해볼게. 니네 자꾸 모양을 맞춰줘야 돼서 얘들아 로그 3의 x를 선생님이 치환하면 t로 치환할 거지 얘를. 자 그럼 범위가 이렇게 생길 거야. 잘 봐. 로그 3의 알파가 되겠죠. 이 친구는 로그 3의 베타가 될 거야. 왜? 로그 3을 붙일 거니까 똑같이. 근데 부등호 모양은 안 바뀌어야 돼요. 왜냐? 밑이 증가함수니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럼 얘를 내가 바꿨을 때 얘를 내가 t라고 바꿨을 때 계산한다. t제곱 플러스 2t 1t 3t 플러스 2고 자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그럼 따라서 얘는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서 2차 부등식이 또 나올 거야. 그럼 제발 그리자. 다시 자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릴 거야. 자 그럼 두 근이 딱 만나서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 밑에 있으니까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 사이니까 여기 의미하는 거잖아. 그림 그렸을 때.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나.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는 얘의 뭐가 된다고? 실근이 된다고요. 왜?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그럼 알파 베타는 얘들아 얘가 두 근이잖아. 그럼 이제부터 얘는 0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두 근 줬으니까. 그럼 알파랑 베타를 곱하래매. 그치? 그러면 둘이 뭐 해야 돼? 로그끼리 더해야 되겠죠. 더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근과 계수. 그게 로그 3의 뭐? 알파 베타가 나오겠지. 따라서 알파 베타는 답이 뭐야?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정답은 27분의 1이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 몇 번? 4번이 될 거야. 4번이 아니죠? 5번이 될 거야. 됐으니까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부등식에서 얘들아 뭔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근들이 나온다. 실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방정식처럼.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난번 클리닉 때 했던 지수 모양처럼 느껴지죠? 그쵸? 자, 지수 모양처럼 느껴지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도 보이기 시작해. 그럼 당연히 진수 조건을 먼저 따지고 한번 들어가 볼 거야. x는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진수가 x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서 뭐 해보라 그랬냐면 얘들아, 분명히 얘기해서 방정식대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대도 마찬가지야. x에 뭘 넣어봐라? 1을 넣어보셔야 돼요. 자, 1을 넣어봐야 된다는 건, 자, 1 넣어볼게. 자, 1에 0제곱이 될 거고 얘는 8이 될 거야. 그치? 야, 1의 0제곱은 8보다 작다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럼 x는 1을 나중에 포함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2번. 그 다음 스텝이 뭐야? 지수 자리에 로그가 붙어 있으니까 저걸 처리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뭐 한다고 해서 로그를 취한다라고 했죠. 그럼 봐봐. 로그 2에 x의 로그 2의 x죠. 그게 자, 내가 얘들아 로그 2를 씌웠다는 건 증가함수의 로그를 씌웠으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야. 그리고 로그 2의 8x 제곱이 되겠죠. 자, 요것만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로그 2x가 앞으로 끄집어 내릴 거니까 로그 2의 x가 몇 개? 2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곱하기니까 로그 2의 8은 3이죠. 플러스 로그 2의 x제곱은 2 로그 2의 x가 될 거야.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로그에 대한 2차 부등식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럼 다시 말하면 로그 2의 x를 선생님이 t라고 놨을 때 당연히 범위는 따로 존재하지 않겠죠. 모든 실수니까 치역은. 그래서 따로 뭐 나온 것도 없고. 자, 그러면 t제곱이 3 플러스 2t보다 작다니까. 자, t제곱 빼기 2t 빼기 3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t 빼기 3하고 t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아래로 블록을 이렇게 그렸을 때 누구랑 누구? 마 1과 3이겠죠. 그럼 0보다 아래니까 여기. 그럼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 1부터 3까지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답은 얘들아 t를 구하는 게 아니고 로그, 그러니까 x에 대한 범위를 구할 거니까 다시 쟤를 바꿔주게 된다면 로그 2의 x 그리고 3이 되겠죠. 자, 그럼 다 맞출까요? 로그 2로 맞추면 얘들아 봐봐. x는 2로 맞추면 얘가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선 8이 되겠죠. 그래서 자, 비교해볼게. 아까 x는 1 됐죠? 1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확인했고 0보다 크다까지도 확인이 다 가능했죠. 그렇죠? 공통범위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니까 잘 들어. 얘는 1부터 7까지 있으니까 정답은 몇 개? 7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괜찮겠어? 자, 우리 저거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얘들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익숙한 그 그림체는 다 보이고 익숙한 계산법은 다 보이셔야 돼요. 알아서 반복이 답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6번 지금 또 영상 듣고 있는 친구는 잘 들으세요. 또 막 넘기지 마시고 5번을 들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똑같이 위랑 똑같이 풀어보면 돼. 근데 안 풀렸다. 그럼 보세요.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또 네가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시정지 안 누르고 지금 계속 보고 봐봐. 지금 내 이 말을 듣고 있는 너가 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못 풀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발 하세요. 알았죠? 갑니다. 들었다 생각하고 가는 거야. 자, 갑니다. 얘도 지수잖아. 그럼 밑이 뭐일 수 있다고? 그렇지, 1일 수 있다니까. 첫 번째. 왜? 밑이 1일 때 비교를 해봐야 돼. 1이면 자, 1에 몇 제곱이냐면 1에 로그 5의 1은 0이니까 1의 세제곱이 625보다 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x는 1이 될 수가 없다까지를 갖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 더. 방금 안 했잖아. 너네 혼내느라 안 했잖아요.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이거 안 했잖아. 그치? 자, 두 번째. 내가 이제 확인할 거 다 확인했으니까 저 위에 있는 로그를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그럼 양변에 뭘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며칠? 로그 5를. 왜? 이 위에가 5니까. 그래서 그럼 로그 5의 x 그 다음에 로그 5의 x 플러스 3 있고 자, 여기도 자, 밑이 증가인 함수니까 어떻게 한다?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다. 그럼 로그 5에 625가 되겠죠. 그럼 625는 5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다 끄집어 내릴 거니까 앞에서 로그 5의 x 플러스 3 그리고 로그 x가 붙겠죠. 로그 5의 x 그리고 얘는 4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여기까지 처리했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치원해서 2차 부등식 끌고 가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럼 다시 로그 5의 x를 t로 치원할 건데 자, 로그 함수에 따로 지금 x에 대한 정보가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단 얘들아 여기서 이것도 있을 수 있어.
1번을 안 했으니까 일단 t가 뭐만 아니면 된다고? t가 0 빼고는 다 된다는 소리가 될 거야. 1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정확히는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럼 왜 x는 0보다 큰 거 안 써요?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진수 조건 0보다 큰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갑니다. 그러면은 t 플러스 3에 t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 t제곱에 플러스 3t가 마이너스 4를 넘겼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그럼 정보 간다. t 플러스 4랑 t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아래로 블록을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랑 1이 있을 거니까 얘보다 위를 쳐다버리면 0보다 큰 쪽이니까 위쪽. 그럼 t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t를 다시 로그 5x로 바꿀 거니까 봐봐. 로그 5x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가 5의 내제곱 아까 뭐였죠? 625죠? 그럼 625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얘가 로그 5의 x면들아 5의 1제곱이잖아. 쟤는 5의 4분의 5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 그래서 자, 여기서 막히시면 안 된다고. 자, 진수 조건이 있잖아. 뭐보다? 0보다 크다. 그래서 0보다 크고 625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지만 같고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총 두 개를 써주시는 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럼 확인했어야지. t가 0, 봐봐. t가 0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꼭 확인하셔야 돼. 나중에 얘들아 여기서 꼭 확인을 해서 빼줘야 돼. 근데 얘는 1이 없으니까 여기 안에 이 범위 안에 1이 없으니까 뭐 사용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도 아까 5번, 6번과 비슷하게 밑이 지수인 게 딱 보이죠?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렇죠. 진수 조건이 또 이제 1 넣어요. 1 넣는 것도 맞죠? 자, 진수가 있으니까 x는 일단 0보다 크다 이걸 써주시고요. 자, 흔적 남기시고 자, 1번 볼게요. 1번 다시 x에 뭐를 대입하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럼 2에 0제곱이 되겠네.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얘는 1에 뭐 로그 5의 2제곱이면 뭐 1, 어차피 1 아닙니까? 그쵸? 얘가 자 1 넣으면 10이죠? 12에서 8을 1 넣으면 12가 아니죠? 1 넣으면 0제곱이죠? 2의 0제곱 6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갖고 가셔야 된다. 알았어? 자, 그 뒤로 볼 건데요. 자, 2번은 정리를 할 건데 얘들아 여기서 2 로그 5의 x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2 로그 5의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6 곱하기 2 로그 5의 x가 되고 빼기 8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럼 2 로그 5의 x를 잘 치환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럼 여기서 위에다 쓸게. 결론은 2의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자, 어쨌든 지수를 치환할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되겠죠. 얘는 어차피 아무 숫자 다 나오는데 전체가 지수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막 로그랑 지수랑 섞여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t제곱에 그 다음 6t 빼기 8이 나올 거니까 t제곱 빼기 6t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t 빼기 2랑 t 빼기 4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자, 그럼 아래로 한번 더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을 때 누구랑 누구? 2랑 4가 될 거야. 그러면 크니까 이쪽이 있겠죠. 자, 그럼 t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t는 4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자, t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t를 다시 바꿔줄 거니까 자, 갑니다. 마지막이야 이제 2 로그 5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왜 0보다 크다 안 써요? 얘들아, 지수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럼 요것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 또는 2 로그 5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때부터 지수 부등식이니까 얘는 1이 될 거고 이 친구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밑이 증가함수니까 로그 5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로그 5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또 밑이 5인 로그 함수니까 다시 증가죠. 그럼 x는 뭐보다? 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얘는 x가 25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x는 0보다 크다 써놨잖아. 0보다 크다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런 낚시 걸린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죠. 선생님 이거 1 안 봐요? 1 들어왔죠? 0부터 5까지 안에서 1 들어왔잖아. 봐봐. 만약 저게 안 되면 어떻게 되더라? 여기서 1 지워야 돼요. 여기서 알았죠? 그래서 여기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5, 6, 7이 생각보다 얘들아 이게 낚시 문제가 좀 많아서 여기 좀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연립분응식이니까 위의 식과 아래 식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씩 좀 비교를 좀 해봅시다. 자, 얘들아 위에 거부터 위에 거 내가 오른쪽에 쓸게요. 좀 쓸 게 많아서 얘는 간단하니까 밑에 쓸게. 그럼 간단한 거부터 먼저 할까 얘들아? 방금 든 생각이에요? 간단한 거 먼저 하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자, 진수는 x 빼기 1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써주시고 x가 1보다 크다를 꼭 써주셔야 되겠죠? 또 안 써 또 막. 자, 그럼 밑이 로그 5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x 빼기 1이 뭐보다? 5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왜? 얘는 로그 5에 5잖아. 그치? 그러면 x가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 따라서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이거 되게 간단하죠? 자, 이제 위에가 조금 복잡하니까 볼게. 첫 번째, 밑 조건도 있네. x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되고 x 빼기 1이 되면 안 된다. 랑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 0보다 크다까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 자, x는 2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동시에 x는 1보다 커야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하고 x 빼기 2가 0보다 크다니까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 3하고 여기가 2인데요. 여기 위잖아. 그래서 그럼 생각해볼게. x는 마3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인데요. 잘 들으세요. 어차피 여기선 양수들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이놈은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죠. 공통범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2보다 크고 1보다 크고 2가 아니래. 그럼 그냥 얘만 갖고 가면 되겠네. 2보다 크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밑 조건하고 진수 조건만 따진 거야. 자, 이제 가는 거야. 얘들아, 이게 x 빼기 1이야. 근데 잘 생각해보자. x 빼기 1은 x가 2보다 크잖아. 그럼 2를 넣으면 1보다 크죠. 자, 다시 얘는 밑이 1보다 커지는 게 눈에 보일 거야. x에 2보다 큰 거 들어가면 다 1보다 크겠죠? 자, 그럼 증가함수니까. 자, 볼게. 그럼 부동모양 그대로니까요.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 x 빼기 1의 뭐? 제곱. 자, 지수로 만들어서 풀 수 있겠죠? 아까 봐봐. 이거 그냥 5의 1제곱으로 보고 풀었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고 푸시면 되고.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보다 크다 나올 거니까 정리할게. 자, 3x가 7이고 x가 3분의 7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와 얘 공통범위니까 얘들아 이거 2보다 좀 큰 거죠? 그럼 얘들이 공통범위는 뭐야? 얘가 되겠죠. 수직선 그려보셔야 되더라. 애초에 그치?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범위는 당연히 3분의 7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가 나올 거니까 이때 얘를 알파라 두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둘이 곱하래요. 그럼 정답은 14가 나오겠죠가 끝이 되겠지. 됐습니까? 봐봐. 야, 되게 당연한 것들을 잘 조사하고 있는데 이걸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빨리 이런 걸 조사를 잘하고 빠뜨리지 않게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자, 왜 양수 x라고 줬냐면 일단 모든이 되게 중요한 말 같죠? 당연히 얘들아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보다 큰 모든 양수면 그냥 항등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수 조건 때문에 모든 양수란 말이 들어갔을 뿐이야. 자, 이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 규칙이 보일 거 아니야? 자, 공통. 로그 x를 선생님이 당연히 t라고 잡을 거고 이때 t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로그 함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니까. 그럼 얘는 t제곱에 플러스 얘는 쪼갤 수 있겠죠? t 플러스 1로 쪼개고 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얘도 아래로 볼록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을 그렸을 때 항상 모든 x니까 이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 떠 있거나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좀 들지? 그렇죠. 판별식이 자, 또 이상한 짓 해라. 판별식이 0보다 자, 같을 수도 있고 안 만나니까 작거나 같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 문제가 될 거야. 자, 왜 이게 판별식 문제가 되냐?
말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내가 판별식을 쓸지 근해분리를 쓸지 뭘 아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판별 쓰면 얘는 1 빼기 4 곱하기 1 플러스 k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자, 전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4k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가 끝이 되겠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모든 이런 게 나오면 얘들아 일단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항등식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림을 그렸을 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얘들아 당연히 x에 대한 식이 되겠죠? 자, 그럼 x에 대한 2차 식이 0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건 봐봐. 당연히 얘 그래프 개형은 아래로 블록을 알고 있으니까 아래로 잠깐 조그맣게 그려주시면 0보다 위에 있다. 항상 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 쓰는 문제?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2가 붙어 있으니 선생님이 짝수 판별식을 쓸게. 자, 이렇게 된다면 2 플러스 로그 2의 k의 전체 제곱 빼기 ac니까 플러스 로그 2의 k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뭘로 잡아? t로 잡겠죠. 자, 근데 로그들은 어차피 t로 잡을 건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k가 어디에 있어?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k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든지 아니면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든지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어? 자, 그럼 해볼게. 그러면은 t제곱에 플러스 4t의 5t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t 플러스 1하고 t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럼 아래로 불러 그려볼게. 자, 아래로 불러 또 잠깐 그려주시면 얘는 t축을 딱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0보다 아래니까 여기잖아. 그래서 자, 그럼 t는 마이너스 4부터 마 1까지인데 t가 로그 2의 k였잖아. 그러면 자, 바꿀게. 그러면 밑을 2로 바꿀 거니까 얘는 16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여서 k가 양수인 것까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괜찮을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들아 자꾸 그림을 봐봐. 선생님도 그림 그리는데 너가 그림 안 그리면 어떡하냐. 알았어? 그림 그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번부터는 이제 다시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삼각함수 저 멀리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자, 들으면서 복기 좀 시켜봅시다. 각도는 얘들아 우리 좌표 평면에서 360도가 한 바퀴라는 건 알고 있죠. 180도는 반 바퀴, 90도는 이게 90도끼리 잘 보시면 뭐가 돼? 사분면의 위치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 동경이라는 게 각도가 이사분면에 있게끔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자, 이런 동경을 구할 때 얘들아 어차피 우리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빨리 풀어야지. 자, 이렇게 옆에 사분면 하나 그려주시고 갑니다. 얘들아 여기 시초선이니까 0도고 여기가 180도라고 얘기해서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200도는 180도에서 20도만 가면 되니까 얘는 3, 4분면의 각이 되겠죠. 이렇게 챙길 수가 있겠죠. 자, 330도 볼게 얘들아. 한 바퀴가 360도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30도만 밀려 나갔을 때 330도가 될 거니까 얘는 4, 4분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또 여기서 막 360도 빼기 막 이러지 다 마시고요. 알겠죠? 자, 740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게. 얘는 당연히 720도인데 외우고 있지. 몇 바퀴? 두 바퀴라니까 이거 두 바퀴. 360도가 한 바퀴잖아. 자, 두 바퀴 돌고 나서 20도만큼 갔으니까 그냥 여기야. 여기겠네. 그러면은 1, 4분면에 있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잘 들어. 마이너스 240도야. 자, 마이너스는 뒤로 가는 거잖아. 뒤로. 자, 뒤로 180을 갑니다. 그럼 아직 얼마큼 더 남았어? 60도를 더 가야죠. 그럼 60도는 이만큼만 더 가면 되니까 얘가 2, 4분면에 있겠구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림이 훨씬 빠르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710도 볼게요. 똑같네,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720도를 가. 내가 아는 걸 편한 게. 그리고 10도를 더하면 되잖아. 자, 마이너스 720도면 뒤로 두 바퀴지. 막 뒤로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어. 그리고 10도를 다시 갈 거야? 그럼 이쪽에 가겠네. 그러면은 1, 4분면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되고 당연히 얘들아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니네 눈에 보이기 편하겠다라는 거지. 계산을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본인 실력이지.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210도랑 Y축 대칭이야.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 봐봐. 자, Y축 하나 그려주시고 X축 하나 그려주시고 잘 봐. 일단 210도는 잘 보셔야 돼요. 210도는 여기 아까 180도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몇 도를 더 가면 돼? 그렇죠. 30도 정도만 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30도. 그래서 자, 얘를 선생님 지금 얘가 이 동경이야. 210도. 자,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Y로 접어버리면 요렇게 되면서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30도가 되겠죠. 얘들아, 거울이니까. 그치? 이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것은 얘를 고를 거야. 자, 얘들아, 당연히 턱없이 사서분면을 따질 거야. 자, 1번부터 볼게. 150도는 말도 안 되죠. 150도 여기 있잖아. 그치? 말도 안 돼. 300도는 어디 있어? 300도는 잘 드세요. 여기 0도지. 여기 360도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60도만큼 더 가니까 대충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2번도 아니야. 그래서 자, 580도 볼게. 580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360도 한 바퀴 돌려. 그럼 몇 도 남아? 220도 남죠. 자, 220도는 당연히 이쪽 3, 4원면이니까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60도 볼게요. 마이너스 60도는 여기서 뒤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60도면 이만큼이나 가겠죠. 이만큼.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럼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5번 잘 봐. 5번은 마이너스 750도인데요. 아까 말했죠. 얘는 마이너스 720도가 뒤로 두 바퀴야. 뒤로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몇 도 남아? 30도를 더 뒤로 가래요. 그러면 30도만큼 더 뒤로 간 게 Y축 대칭한 저 노란색과 똑같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 얘들아, 이건 각도 계산 그냥 금방 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냥 계산. 이게 로그 부등식보다 쉽잖아.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문제는 자, 우리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셔야 돼. 세타랑 10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생각해 그림을 좀 그려볼게. 얘들아, 무조건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본다? 예각으로 좀 처리하고 볼 거야. 잘 들어. 얘들아, 세타를 내가 그냥 이렇게 둘 거야. 세타. 그러면 얘랑 10세타랑 동경이 똑같다는 건 당연히 파란색으로 볼게. 이 친구도 10세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얘들 봐봐. 저 파란색은 당연히 세타보다 10배가 큰 각이니까 어떻게? 돌겠죠. 그러니까 각도가 크면 돌 거 아니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러니까 돌다 보다가 딱 똑같은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한다냐면 더하고 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사칙 연산 더하고 뺄 겁니다. 그럼 둘이 뺐으면 좋겠어? 더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빼야죠. 10세타랑 세타를 빼면 얘들아 9세타가 몇 도야? 둘이 똑같으니까 0도야. 근데 여기 뒤에 하나 붙여야 돼? 뭐? 360도를 붙이셔야 돼요. 왜일까? 얘들아 말했지 360도가 뭐야? 계속 도는 거지. 그리고 곱하기 뭐까지? n. 왜? 360도 한 바퀴지. 그럼 n 곱하기 360도는 n 바퀴야. 그럼 봐봐. 9세타가 뭐냐면 0도 차이가 0도지. 그러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정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세타가 뭐예요? 세타가 40도 곱하기 n이니까 n은 정수죠? 그러면 0부터 넣기로 했는데 0은 안 되니까 1부터 차곡차곡 넣겠죠? 그럼 얘는 40도도 되고 80도 되고 그 다음에 120도도 되고 그 다음에 160도까지 되겠네요. 총 4개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기억납니까? 이런 거 더하고 빼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얘들아. 이거 안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원은 자꾸 각도는 자꾸 증가하고 감소하면 돌고 있으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그냥 45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걸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1번은 볼 건데 얘들아 225도는 그냥 225도야. 말도 안 돼. 이거 그냥 X 치시면 돼요. 알았죠? 그다음 두 번째 볼게. 자, 420도는 자, 일단 한 바퀴를 돌려봅시다. 그리고 남은 게 60도니까 당연히 60도랑 45도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3번은 자, 765도야. 자, 똑같아. 얘들아 765도는 360도를 두 바퀴 돌리면 몇 도? 720도. 그럼 남은 건 45도니까 45도만큼 딱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참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럼 4번, 4번부터 볼게. 4번이 뭐야? 4번이 자, 마이너스 155도는 그냥 마이너스 155도죠. 뒤로 마이너스 155도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안 되겠죠. 쟤랑 똑같은 동경,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 자, 5번 마이너스 655도는 자, 얘도 해볼게. 얘도 일단 360도를 뒤로 두 바퀴 돌리면 아까 뭐랬죠?
마이너스 720도죠. 그쵸? 마이너스 720도니까 얘는 얼마큼 더 가야 되냐면 45에 65도만큼 더 갔네요. 그치? 그럼 65도를 더 가야 되니까 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있는 동경이 될 수밖에 없겠다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탈락이다. 그럼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다 이거겠죠. 그래서 각도 얘들아 이게 중요해. 여기서 삼각함수는 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자.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뭐냐면 이 알파 값이 제일 작은 걸 한번 구해봐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그냥 뭐 알파는 0도에서 360도 한 바퀴 내에서 볼 건데요. 어떻게? 뒤에 몇 바퀴 돌았는지 잘 보셔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겠죠. 자 1번부터 볼게. 자 마이너스 700도야. 그럼 우리 앞에서 계속 했던 거야. 자 360도에서 당연히 뒤로 두 바퀴를 돌아야 마이너스 720도에 가깝겠죠. 그리고 플러스 20도 갈 거니까 여기서 알파는 20도야. 그래서 자 해볼게. 자 마이너스 200도 볼게요. 자 마이너스 200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돌리자. 한 바퀴를 뒤로 돌렸을 때 마이너스 360이니까 그러면은 160도가 필요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00도가 되니까 20하고 160도는 당연히 얘가 더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최소는 아니니까 지워주시고요. 자 500도 볼게요. 자 500도는 얘도 360도에서 한 바퀴를 돌리고 나머지 140도가 남으니까 얘도 20도보다는 크니까 최소는 아니겠다. 그렇지? 자 780도도 볼까요? 자 780도는 360도에서 두 번 돌리면 아까 뭐래서 720도죠? 720도에서 60도만큼 더 가면 되니까 60도도 얘보다는 크잖아. 그래서 자 반복하는 거 보이지 계속? 자 1200도 볼까? 자 1200도는 360도를 일단 세 번 돌려볼까? 그럼 1080이니까 얘는 120도가 남겠다. 그렇지? 그럼 얘도 당연히 20이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무슨 값도 구할 수 있지? 최대값은 몇 번?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를 변형할 수 있으니까 몇 바퀴 돌렸는지 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선생님이 문제를 안 쓴 게 그냥 이건 읽으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잘 들어봐. 자 X축의 양의 방향 시제수로 하는데 당연한 소리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48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갔는데요. 자 이때 원점 5를 중심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건 800도만큼 뒤로 간다는 거니까 뺄 거고 그때 OP'인데 OP'을 나타내라 이거죠. 자 그럼 얘는 답이 뭐야? 마이너스 320이 되나요? 자 마이너스 320도를 얘로 표현하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는 360도를 일단 몇 바퀴 돌려? 뭐 n바퀴 돌리겠지. 그럼 뭐 뒤로 한 바퀴 돌리겠지? 마이너스 1을 하고 몇 도가 남아요? 40도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보통 얘네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되는데 그냥 어차피 얘를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요 몇 바퀴 돌리고 내가 얘를 지금 몇 도랑 똑같은지 일반 각으로 보는 거야. 일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0도부터 360도 안에서 조금 계산을 많이 하니까 알았죠? 답은 역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중요한 문제죠. 아마 많이 까먹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세타가 2, 4분면 각이니까 얘들아 다시 X축, Y축을 잠깐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2, 4분면 각이니까 얘는 90도랑 180도 사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세타는 어떻게 푼다? 세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90도와 180도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말했잖아. 각도가 커지면 이게 뺑글뺑글 저기 360도, 720도, 1080도 이게 계속 뺑글뺑글 돌릴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몇 바퀴 돌리는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앞에다 뭐 쓴다고? 360도 곱하기 n을 꼭 붙이셔야 된다고. 자, 이게 중요하다 해서 아마 선생님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거 방학 때 많이 써서 n 바퀴를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얘들아 2분의 세타야. 2분의 세타. 그럼 얘를 2로 나눠야 되겠죠. 자, 2로 나눕니다. 얘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고 자, 얘는 180도 곱하기 n에 90도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n은 무슨 수라 그래서 그렇죠. 정수죠. 그래서 정수를 대입해 보면서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선생님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네한테 n에 0부터 넣기로 했어. 그렇지? 0 넣으면 45도보다 크죠. 그리고 90도보다 작으니까 얘는 몇 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 각이 되겠죠. 그치? 45도랑 90도 사이니까.
자, 그 다음에 n에 1 넣어볼게. 자, 1 넣으면 180을 더할 거니까 225도에서 그 다음 얘는 1을 180에서 하면 270도 사이니까 얘는 여기 있겠네. 여기 270도고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얘는 3, 4분면이 될 거야. 자, 이제 n에 2 넣어볼게. 자, n에 2 넣었을 때 2 넣으면 몇 도야 이거? 360도니까 한 바퀴죠? 그러면 45도랑 똑같으면 얘랑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도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답은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제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계속부터 강조하는 거야. 몇 바퀴를 돌렸는지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세타가 40도에서 60도, 80도가 아니죠. 60도죠. 60도 사이에 있을 때 이때 동경이 3, 4분면에 있을게 하는 그 각을 좀 찾으라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 얘들아, 2세타 볼게요. 자, 2세타는 얘가 80도에서 뭐죠? 120도니까 얘들아 봐봐. 80도에서 120도면 얘들아 얘는 1하고 2가 되는 게 보여?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당연히 또 이게 사분면 그려주시면 제일 좋죠. 봐봐. 80도는 대충인데 90도 조금 작죠? 그럼 1사분면부터 120도는 여기 있잖아. 그럼 1하고 2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2세타는 안 되겠네. 그래서 자, 3세타 볼까? 자, 3세타 보면은 120도에서 자, 3 곱하면 180도니까요. 자, 120도랑 180도는 여기 있겠네. 그냥 2사분면. 그러면은 2사분면에 있으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그럼 4사분면, 그러니까 6세타 볼까? 6세타? 자, 6세타 보시면은 240도에서 자, 6 곱하면 360도죠. 자, 해볼게. 일단 240도는 여기에 270도죠. 90도, 180도, 270도. 그러면 240도가 대충 이쯤에서 360도까지니까 얘는 3하고 4사분면이 가능하죠. 그럼 3, 4분면에 동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답은 6세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푸시면 돼요. 자, 나머지 한번 조사를 해볼게. 자, 7세타야. 자, 7세타는 7 하시면 280도죠. 그 다음 7세타. 그 다음에 7, 6에 420도야. 얘들아, 420도는 그냥 60도랑 똑같은 것도 인정하죠? 360도로 돌렸으니까. 봐봐. 280도는 여기겠죠. 270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부터 60도까지가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4랑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 자, 9세타. 자, 9세타는 9를 곱하면 9, 4, 36. 360도부터. 그 다음 9, 6에 540도죠. 그럼 생각하세요. 그냥 얘는 뭐야? 0도부터 어디까지? 360도 빼면 100. 360도를 빼면 180도까지인가요? 그래서 그럼 얘는 뭐? 그냥 1하고 2사분면에 있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럼 3, 4분면이 가능한 건 당연히 3번밖에 안 되겠죠. 그 봐봐. 얘도 그림 그려서 풀면 생각보다 편하게 풀 수 있겠죠? 그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도 세타.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17번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니까 잘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세타가 1사분면에 각이면 얘들아 다시 얘는 0도부터 몇 도까지? 90도까지라고 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얘들아 무조건 0도에서 90도만이 1사분면은 아니고 말했죠? 몇 바퀴를 돌렸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을 자꾸 더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사분면 할 때. 그래서 이때 n은 무슨 수? 정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저거 360도 곱하기 n을 쓰는 게 아니고 EM 파일을 쓰는데 아직 파일을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 쓸게요. 자, 그럼 3분의 세타니까 양분의 3으로 나누게 된다면 3분의 세타가 있을 거고 그러면 120도 곱하기 n만 남을 거고 자, 여기는 120도 곱하기 n하고 30도만 남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n에 차곡차곡 0부터 대입을 할 거야. 자, n에 0을 대입하게 된다면 자, 그러면 0보다 크고 자, 0 넣으면 30도보다 작다라는 범위. 자, n에 1을 넣게 된다면 얘는 120도부터 어디까지? 150도까지다. 자, n에 2 넣으면 그러면 얘는 2 넣으면 240도부터 자, 2 넣으면 뭐가 240에서 270도까지 되고 자, n에 3 넣으면 360도니까 당연히 0도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보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범위가 3개 나왔으니까 1번하고 2번은 그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0도부터 30도니까 0도부터 다른 색으로 해줄까? 0도부터 30도까지 여기 30도 30도 여기서 이렇게 체크하고 있죠. 30도 여기 이 부분
120도니까 여기죠. 대충 이쪽에 120도부터 150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30도. 그 다음 240도는 여기 있을 거고 270도는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 그래서 총 하나, 둘, 세 개가 그려진 것은 뭐다? 그냥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큰 어려움 없을 거야. 알겠죠? 17번에 그냥 응용 버전이 되는 거겠죠? 17번, 19번 잘 해주세요.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이제 호도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우리 180도를 각도를 길이로 변환하는 건 파이죠. 파이. 요런 것만 잘 기억하시고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1로 넘어갈 때는 180으로 나누는 거고 1로 갈 때는 180으로 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 알았죠? 자, 한번 따져 봅시다. 하나씩. 자, 90도는 180으로 나누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럼 참이고, 얘도 180으로 나누면 봐봐. 180분의 135도 파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약분하시면 뭐가 될까? 4분의 3이 나올까요? 4분의 3파이. 그래서 얘도 참이 될 거고. 자, 얘는 18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180 곱하면 60 곱하기 5니까. 그러면 300도가 나오나요? 그렇지? 300도. 근데 문제에서 뭐래? 150도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고, 얘도 180을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40도가 나오겠죠. 참이 될 거고, 얘는 180으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된다 해서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도에서 파이로 바꿀 때는 180을 나눠서 파이를 곱하면 되고, 얘는 180을 곱해서 파이를 없애주면 된다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자, 21번 문제는 6분의 7파이와 같은 사분면에 있는 동형을 고르시오 하면 그냥 다 네가 각도를 알면 돼. 자, 얘들아, 얘를 각도로 한번 펼쳐보자. 그럼 180도를 곱하면 210도야. 자, 그럼 우리 옆에 사분면 하나 그려볼까? 얘들아, 210도면 자, 생각해. 여기 0도, 90도, 180도, 270도니까 당연히 얘는 3, 4분면이 되겠죠. 그렇죠? 3, 4분면에서 있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아. 자, 1번 볼게. 자, 얘는 240도예요. 자, 마이너스 240도인데 얘는 뒤로니까 봐봐. 잘 들어. 뒤로 180이죠. 그럼 더 가야 되니까 당연히 3, 4분면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몇 도야? 얘는 마이너스 60 더 갔으니까 요거 2, 4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자, 2번 볼게. 2번은 마이너스 40도는 너무 쉽죠? 뒤로 40도? 에게 이만큼? 그럼 몇 사분면? 4, 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자, 3번. 자, 3번은 80도. 80도 몇 사분면이야? 에이, 이건 너무 쉽다. 80도는 1, 사분면이 되겠죠. 자, 4번. 자, 4번하고 5번은 고쳐야 되겠죠? 자, 180을 곱해볼까? 자, 5분의 4파이에서 180을 곱해버리면 얘는 자, 180 곱하면 36이죠? 36이니까 36 곱하기 4, 144도겠네. 일단 144도는 180을 못 넘어가니까 2, 4분면이 되겠죠? 됐죠? 그럼 답은 나왔네. 몇 번? 5번이죠. 자, 3분의 10파이에서 자, 180을 곱해볼게. 그럼 600도가 될 거고, 자, 600도는 얘들아 한 바퀴 돌리면 360도 갔죠? 그럼 남은 게 240도가 될 거야. 그럼 240도는 여기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3, 4분면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각도 조절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은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를 건데 아마 기억만 조금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자, 1라디안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1라디안은 뭐냐면 1라디안은 이거야. 자, 파이분의 180도를 의미해요. 자, 왜냐면 얘들아 우리 얘기해서 180도랑 파이랑 똑같다. 이제 변화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각도 길이니까 1라디안은 길이야. 자, 라디안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길이에 대한 표현을 생각하면 되는데 파이로 나눴을 때 파이분의 180도가 1이죠.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 얘랑 60도인데 60도는 뭐냐면 180도를 3으로 나눈 거랑 똑같죠. 자, 비교할 거야. 자, 생각해보자. 우리 파이 암기하고 있다. 3.14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분모가 더 커지면 숫자는 작아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숫자 작아지지. 그래서 얘는 60도가 더 크게 되겠죠. 자, 180도가 똑같아. 근데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 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60도가 더 크니까 참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3분의 2 파이는 자, 몇 도야? 자, 3분의 2 파이는 내가 180을 곱하면 120도죠. 자, 120도는 3, 4분면의 각이 아니고 몇 4분면의 각이죠? 2, 4분면의 각이죠. 이 정도 알 수 있죠? 각도. 자, 35도를 바꿨을 때니까 자, 35도를 18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180분의 35파이가 되니까 자, 5로 약분해 볼게. 36분의 7파이가 나오겠죠. 얘는 참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디귿. 135도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13파이가 다 똑같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럼 135도는 그냥 135도겠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는 자, 여기다 180을 곱하면 자, 180 곱할 거야? 그럼 45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얘는 135도가 나오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3파이야. 그래서 자, 그럼 얘들아 볼게. 잘 들어. 얘들아, 내가 얘를 이렇게 봐도 되겠지? 잘 보셔야 돼.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로 바꿀 거야. 자, 그럼 얘는 어차피 뒤로 한 바퀴니까 없어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3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5파이야. 잘 들어. 잘 봐. 그럼 그림을 잠깐 그릴까 얘들아? 그림 잠깐 그리면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는 얘들 일단 뒤로 180 갔죠? 그리고 조금 더 갔으니까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여기 4분의 파이만큼 더 뒤로 갔으니까 180도에서 4분의 파이를 빼면 되겠죠? 그럼 얘도 135도가 될 거라고. 다시 얘도 마이너스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로 보면 뒤로 180도 간 거죠.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 가고 4분의 파이 더 뺄 거니까 그럼 180도에서 4분의 파이 45도를 빼면 되는 거니까 얘도 135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되겠다. 이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요거 기억 빼고는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을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되겠지만 1라디안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는 이제 부채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부채꼴 한번 그려줄게. 또 자, 부채꼴은 이렇게 생겨먹고 선생님이 방학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채꼴은 원의 일부다라고 얘기해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를 중심각 세타라고 부를 거고 여기를 우리가 호라고 불렀죠. 그래서 자,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r 세타가 됐죠. 그 다음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rl이 될 수도 있고 또 l을 대입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까지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 두 공식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자, 그러면 문제 준 걸 잘 이용해 보시면 얘가 24파이고 호가 얘가 6파이가 될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에 대입하는 게 맞는지 여기 대입하는 게 맞는지는 당연히 L을 줬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L 대신에 6파이를 대입하게 된다면 3파이 곱하기 R이 24파이니까 반지름은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반지름이 8이니까 얘는 8세타가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세타는 4분의 3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1번 4분의 3파이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거 우리 꼭 다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 범위야.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그림과 같이 중심각을 4분의 파이, 호를 2파이라고 줬을 때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나한테 준 게 얘들아 호야. 호가 2파이래.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r 곱하기 세타. 중심각이니까 4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반지름은 뭐다? 8이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할 거냐면 넓이 구할 건데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 l이 더 편하겠죠. 그럼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l은 2파이니까 정답은 뭐? 8파이가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4번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공식 문제니까 까먹은 친구들은 자꾸 풀어보면서 공식을 암기하세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둘레를 줬으니까 우리 부채꼴 하나만 그려봅시다.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요. 둘레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자, 여기는 반지름 R, 얘도 반지름 R, 여기는 호 L. 그래서 그럼 둘레라는 것은 당연히 반지름 두 개에 호 하나가 둘레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다시 S는 2분의 1 RL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도 연립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L이 16 빼기 2R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6 빼기 2r까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정리 좀 해볼게. 그럼 이 친구는 r 곱하기 8 빼기 r이라서 얘는 무슨 함수?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대값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 나올 건데요. 당연히 생각해. 얘들아, 얘는 0과 8이 기준이 되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얘들아,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때 축은 4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반지름이 몇일 때? 그렇죠. 4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4를 넣게 된다면 4 넣어봐 얘들아. 4 넣으면 4 곱하기 4니까 16이 나오겠죠. 그때 최대 넓이는 16이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할 거니까 정답은 20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최대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자, 이 둘레를 반씩 나눠 가지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납니까 혹시? 반반 나눠 가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r이 8이니까 r은 4가 나올 거고, 그대로 4 곱하기 8 하면 32, 1을 나누면 16이니까 16하고 4를 더했을 때 20이 나오는 것도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다 방학 때 썼으니까 자꾸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클리닉 또 마무리 할 건데요. 아직 뭐 정규 수업에서 지금 삼각함수가 지금 안 나가서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이런 영상도 보고 해설 영상 보고 자꾸 반복하셔야 기억이 나겠죠. 그치? 그럼 생각해봐. 그럼 지금 삼각함수 했을 때 또 지수를 또 까먹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거 똑같으니까 자꾸 반복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오늘 고생 많았고 오답 열심히 하시고 집에 가시길 바라요. 알겠죠? 오늘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